174페이지 20번부터 13강 자본탐상 CBT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74페이지 20번부터입니다. 표면 또는 표면 직화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와 거리가 먼 것은 해놨습니다. 표면이나 표면 직화 결함 검출은 여기에 제시된 침투 탐상 검사나 자본 탐상 검사는 와전류 탐상 시험이 대표적인 검사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부 결함 탐상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나 초음파 탐상 시험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가번이 20번에서는 이 표면 또는 표면 직화 결함 검출을 위한 비파괴 검사와 거리가 가장 먼 검사가 되겠지요. 21번 침투 탐상 시험과 비교한 자본 탐상 시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을 내놨습니다. 침투 탐상 시험에 비해 검사 표면 다소 거치로도 결함 검출 가능하다. 그 상황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에 비해 검사 표면 얇게 도금되어 있어도 또는 페인팅 되어 있어도 검사 가능하다. 이 나번도 적합한 설명입니다. 답은 침투 탐상 시험에 비해 검사 표면에 이어지는 미세한 기공의 검출에도 우수하다. 침투 탐상에 비해 검사 표면에 이어지는 미세한 기공의 검출에도 자본 탐상 시험이 우수하다. 이 설명은 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미세한 기공의 검출에는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검사 표면에서 이어집니다. 이것은 침투 탐상 시험이 나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침투 탐상 시험에 비하여 표면 결함과 표면 바로 아래에 있는 표면 하에 존재하는 어느 정도의 결함 검출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본 탐상은 요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답은 요것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검사 표면에 이렇게 이어지는 미세한 기공. 그리고 요것도 제가 보건대는 조금 설명을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어진다 이 말은 옆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고 밑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세한 개구부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개구부라는 뜻이에요. 미세한 기공이 이어지는 미세한 기공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미세한 기공.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항상 침투 탐상은 개구부가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개구부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본 탐상 시험보다는 침투 탐상 시험이 적합합니다. 자본 탐상 시험에서 원형 자화를 하기 위한 방법 설명으로 적합한 것을 내놨습니다. 이제 부품 길이 방향으로 축 방향으로 전류를 쭉 흐르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직각 방향으로 원형 자장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제 원형 자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가번에도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코일 있잖아요. 코일은 무조건 선형 자장을 형성합니다. 다에도 코일이 있고요. 선형 자장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라는 요크 극간법 이것도 선형 자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선형 자장이 코일법하고 요크법이거든요. 극간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번이 자본 탐상에서 원형 자화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22번 자본 탐상 시험 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틀린 것을 냈습니다. 자화 시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자장 세기 시험체 무게는 관계없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 세기 이런 요소들이 자본 탐상 시험 감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23번 프로드법으로 자본 탐상 시험 할 때 탐상 범위 감도 유지를 위해서 프로드 간격을 제한합니다. 가장 적합한 프로드 간의 간격은 3인치 내지 8인치 사이인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6인치하고 8인치를 많이 적용하더라고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3인치에서 8인치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탐상면에 존재하는 미세하고 끓김 자국과 같은 불연 속의 결함 검출에 후유화성 경광 침투 탐상 시험 적용할 때의 적합한 유화 시간은 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잘 봅시다. 그래서 이 문제도 후유화성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다에다 빨간 표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지금 기름 베이스 유화제인지 물 베이스 유화제인지 그걸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줬는데 사실 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아마 미세하고 끓김 자국과 같은 불연 속의 결함 검출에 여기 이제 표시를 안 해줬습니다. 그럼 그 밑에 한번 봅시다. 기름 베이스 유화제는 B죠. 기름 베이스 유화제 적용하면은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3분의 2 이내 유화시간을 적용하고요. 염색 침투 탐상 시험에서는 30초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물 베이스 유화제를 적용할 때는 무조건 형광 침투 탐상 시험과 염색 침투 탐상 시험 모두 2분 이내의 시간을 적용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물 베이스 유화제인지 기름 베이스 유화제인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 당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10초가 있고 일률적으로 5분은 아니에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10초도 없잖아요. 실험으로 일정 유화 시간을 결정해 적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30초 동안이 있습니다. 30초는 뭡니까? 기름 베이스 유화제를 적용하고 염색 침투 탐상 시험일 때는 30초를 적용한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러분 조금 조심을 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밑에 다행히 기름 베이스 유화제와 물 베이스 유화제 관한 제반 사항을 여기에 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소홀히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침투 탐상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후유화성 유화제를 왜 쓰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침투 탐상할 때 잉여 침투액을 제거할 때 사실은 그 표면이 거칠거나 이럴 때 물로서 많이 씻어냅니다. 물로서 씻어낼 때요. 이게 뭐냐면은 잉여 침투제는 물로 씻어내도 되는데 이게 잘못해서 침투제가 결함에 스며들어 있는 곳에 영향을 미쳐서 물로서 침투제는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침투제가 기름 성분이란 말이에요. 잉여 침투제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물로 씻을 때 잘 안 씻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유화제를 쓰면은 유화제가 침투제와 반응을 해서 그 이제 결함 외의 부분에 묻어 있는 이런 침투제를 유화제가 둥글게 뭉쳐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을 뿌리면 이게 잘 굴러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후유화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침투 탐상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내놨습니다. 근데 침투 시간이 단축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후유화제를 쓰면은 쉽게 말하면은 그 잉여 침투제가 있는 곳에는 뭉쳐줍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결함에 빨리 이제 침투가 됩니다. 그래서 침투 시간이 단축되고 다의 미세 결함 검출에 적합합니다. 소형 재료 다량 검수에 적합합니다. 왜? 후유화제를 뿌리고 또 물을 뿌리면은 이제 후유화제가 침투제가 잘 뭉쳐져 가지고 이게 잘 쉽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사실은
침투 시간을 해내어도 침투 시간 그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잉여 침투 제거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언어라는 거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후유화성 형광 침투 탐사 미세결함 검출에 적합하다. 이거는 그 설명이 딱 맞아요라. 소형 재료 다량 검사에 적합하다. 이것도 맞는데 나가 왜 틀렸느냐 하면은 거친 표면에 아주 적합한 거는 아닙니다. 거친 표면에 이거 잘못하면 어떤 때는 물로서 너무 잘 씻겨 가버리면은 침투제에 있는 것까지 영향을 미친 침투제에 결함에 침투제가 들어간 그 침투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거친 표면의 재질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주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이 읽고 이 문제를 여러분 자신이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모세관 현상 이용하여 표면 균열 검사할 수 있는 방법에 속하는 검사는 침투 탐상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24번 자기 이력 곡선 밑에 있습니다. 강자성체에 나타나는 자기 이력 곡선 그림에서 포화점 나타내는 것은 이 포화점은 A하고 이쪽에 마이너스 쪽에 D하고 두 가지입니다. 포화점. 자, 그 다음에 25번 그림에서 잡은 탐상의 잡은 모양 F를 검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방 요겁니다. 여기서 이리로 이제 코일을 감아서 자 아니 여기서 이리로 코일을 감아 가지고 자장이 형성되면은 자속이 이리로 결함과 직각으로 형성됩니다. 그래서 25번 그림에서 잡은 탐상하여 잡은 모양 결함이죠. F를 검출하여 가장 적합한 것은 이거는 코일을 이용한 이제 선형자화다. 선형자화. 코일을 여기에다가 이제 둥글게 감아주는 거예요. 자, 26번. 철강 재료 잡은 탐상 시험 방법 및 잡은 모양의 분류에 의한 탐상 시험에서 자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자결을 작게 한다. 맞습니다. 반자결이 묘자결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자결을 작게 한다. 맞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개 방향은 시험면에 가능한 한 직각으로 한다. 자개 방향은 시험면에 이게 이제 요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개 방향은 시험면에 가능한 한 직각 이게 아닙니다. 자개 방향은 그 모르지만은 예측되는 흠 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한 직각을 합니다. 그래서 흠이 어떻게 누워 있는지 모르니까 잡은 탐상기를 갖다 대고 방법 막 돌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잘 나타난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잘 나타난다는 뭐를 의미합니까? 이 자개 방향이 결함 방향하고 직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다를 여러분이 나를 얼핏 읽어버리면 이것도 맞는 걸로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단순히 빨리 읽고 답을 적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개 방향은 예측되는 결함, 흠 방향에 대하여 가능한 직각을 한다. 이것을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시험면을 태워서는 안 될 경우에는 시험체에 직접 통전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것도 맞겠죠. 자, 왜 이 라번 같은 경우가 있느냐 하면은 요크 탐상 장치, 극관장 장치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엄밀히 말하면은 센 전류 공급하지 않아도 이제 작동을 합니다. 왜?
그 안에 이제 연구 자석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가나다라가 나왔습니다. 반자기에 또 6명이 됩니다. 시험체 자화했을 때 시험체에 생긴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가해진 재계를 감소시키는 자계입니다. 감소시키는 자계입니다. 이 자계는 처음 가해진 자계와 반대 방향이므로 시험체에 작용하는 자계, 유효자계를 감소시킨다. 반자계 크기는 시험체 형상, 치수 비에 따라 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침투비 파괴 검사에서 적용하는 현상제의 기능입니다. 현상제의 기능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불연속 지시가 잘 나타나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빨리 나오는 침투제의 양을 조절해준다. 맞습니다. 불연속에서 침투제를 빨아낸다. 맞습니다. 침투제와 형광성능을 정대할 수 없습니다. 침투제와 형광성능을 정대하는 것은 현상제가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현상제 거기에 또 한번 봅시다. 침투제와 작용하여 명암도 증가로 가시성의 시력으로 보는 그 범위가 넓은 걸 가시성을 정대시킨다. 현상제를 도포한 경우에는 검사할 시험체의 백그라운드라고 합니다. 배경이 잘 나타나도록 적용을 합니다. 현상제는 그리고 크게 건식 D, 속건식 S, 수연탁식 습식 W, 수용성 습식 A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봅시다. 27번 철강재료 자본탐상시험법 및 자본모양 분류에서 용접부 열처리 후 또는 압력용기 내압시험 종료 후 적용하는 시험의 자화법은 원칙적으로 어느 방법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 극관법입니다. 이 내압재료나 열처리하거나 용접한 후 그 재료를 그 다음에 압력용 이런 열처리했거나 또는 압력용기 내압시험 종료 후 적용하는 시험의 자화법은 원칙적으로 여기에 이제 극관법, 요크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쓰면은 그 전압이나 전류가 동시에 많이 그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압력 용기 같은 데서는 이 극관법을 씁니다. 28번 철강 재료 자본 탐상 시험 및 자본 모양의 분류에서 탐상 결과 시험 기록할 때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험 장치는 명치, 형식, 제조자명을 기재합니다. 자본 적용하는 시기는 연속법, 잔류법 등으로 기재합니다. 연속법, 잔류법 이건 적용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화전류치는 센티미터 퍼 미터로 기재하고 코일 퍼 미터로 기재하고 코일법일 때 코일 간격을 부기한다. 여기서는 뭐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시험한 후 결과 기록할 때 자본 모양, 유무, 위치, 자본 모양, 그 분류 등을 기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화 전류치
파형 최대값, 즉 파고치 기록, 코일법일 때 코일 치수 권수를 기록하고 부기하고 어떤 한 뭉치를 묶어 있는 걸 말합니다. 프로드법일 경우에는 프로드 간격을 부기합니다. 29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을 분류해서 A와 7, 그 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A1 7, 그 다음에 4선 50 이렇게 되어 있죠. 표준 시험편 인공호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도 있지만 둥글게 호음을 파는 게 있습니다. 계람입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파는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참조합니다. A형 크게 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A1형, 선형 한 가지만 있는 것을 A형이라고 합니다. A2형이라고. 여기 잘못됐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으니까. 원형험의 직경은 5mm다. 이 원형험의 직경이 10mm입니다. 가가 벌써 틀렸다. 그죠? 직선험의 길이는 6mm. 요거는 맞는데 이게 틀렸습니다. 원형험의 직경이 10mm. 이건 맞죠? 그 다음에 직선형 험의 길이가 6mm. 자, 여기서 또 좀 제가 조금 다른 생각 때문에 지금 깜빡깜빡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보고 설명합니다. A형은 A1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형과 직선형이 있습니다. 원형은 지름이 10mm, 직선형은 길이가 6mm. 그 다음에 A2형은 직선형 뿐입니다. 6mm 뿐입니다. 그래서 원형험의 직경이 10mm 요거 맞죠? 직선형 험의 길이 6mm. 그래서 나아보니 답이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자분 모양 관찰한 후 기록할 때의 기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인 이걸 뾰족한 거로가 아무리 거기에는 관계없다 할지라도 파면 안 되겠죠. 그죠?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자분 모양 관찰한 후 기록할 때의 기록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각인입니다. 전시, 스케치, 사진 촬영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항공우주용 자본 탐상 검사에서 검사 결과 기록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된 모든 결과는 식별 분류한 경우 그 기록은 몇 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느냐면 2년입니다. 철강재료의 자분 탐상 시험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시형 표준 시험편의 판 두께로 옳은 것은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A형하고 같습니다. 5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그럼 32번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32번입니다. 177페이지. 철강재료 자분 탐상 시험법 및 자분 모양의 분류에서 분류 조건에 따른 시험 방법의 분류가 옳게 나열된 것은 자분 적용이라 이라면 여기에는 뭐를 써줘야 되냐면 보고서에 연속법 잔류법을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류법 연속 자분 종류네. 자분 종류는
건식 자분, 습식 사분 이렇게 됩니다. 자분은요. 다, 나, 분산, 자분, 문산매, 분산 매질은 건식법, 습식법 이렇게 합니다. 다 자분, 그래서 나분은 맞아요. 자분 적용 시기는 코일법, 극관법 이게 아닙니다. 자분 적용 시기가 자화방법, 직류, 교류, 택류, 충격정류. 직류, 교류, 택류는 맹류입니다. 그죠? 충격전류. 이거는 자화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자화방법은 이거는 자본에 적용하는 전류 방식이고요. 자화방법하고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전류지 자화방법이 아닙니다. 자화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코일법, 극관법 뭐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답은 자본 적용 시기가 코일법, 극관법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3번 일반적인 비파괴 검사에 관한 설명 중에서 적합한 방법은 유광검사는 비파괴 검사의 한 방법에 속한다. 맞습니다. 누설자숙 시험은 압력용기 물높이 검사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 누설되는 걸 검사하는 것이 무슨 압력용기 물높이 검사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분 탐상 시험은 섬유광합 복합재료의 접촉불량부를 검출한다. 요것도 강자성체가 아니면 힘듭니다. 침투 탐상 시험은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광 비대 내지 않은 미세한 균열 검출하는데 적합한 시험 방법이다. 내재한다. 그 안쪽에 그래서 비드 내에서 내재하는 미세한 균열 검출입니다. 이거는 라가 또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누설자숙법, 누설자숙 검출입니다. 자분 탐상, 강자성체 표면결함 탐상, 침투 탐상, 검사 재료에 제한 없으나 표면결함 탐상에 이용됩니다. 35번 항공우주용 자기 탐상 검사에서 비형광 자분법 사용할 때 백색등 이걸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백색등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백색등을 검사 영역에 설치합니다. 자,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면룩스 이상의 백색등이 필요하냐면은 항공우주용 비형광 그렇습니다. 항공우주용에서 비형광자분법입니다. 형광은 백색등을 검사 영역에 설치하는데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룩스 이상의 백색등이 필요하냐? 2150룩스입니다. 36번 항공우주용 자분 탐상 검사에서 습식 연속법으로 검사할 때 자화전류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은 이 책에서도 몇 번 등장했습니다. 0.5 내지 1초의 2쇼트 이상 통해야 된다. 자, 누설검사법 LT와 관련하여 부피가 일정한 밀폐 탱크 내에서의 이산기 체온도 0도시 압력 40psi일 때 다른 조건 변화 없이 이산기체 온도만 50도씨로 올릴 때 탱크 내에서의 기체 압력은 약 몇 psi인가? 자, 요거는 밑에 있는데 약 47.3입니다.
자,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한다. 보일-샤를의 법칙을 적용한다. 우리는 보리살 적용하는 보일-샤를의 법칙은 어떠냐 하면은 기체 자, 그럼 보일-샤를의 법칙을 한번 봅시다. 기체의 부피는 말이죠.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을 종합한 것입니다. T1 첫 번째 시험처의 T1분의 P1 곱하기 V1은 T2 equal P2V2에서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T1 대 T1 분의 V1 자, 요 공식을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요거 T1 분의 P1 V1 equal T2 분의 P2 V2에서 부피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T1 분의 V1 T2 분의 V2입니다. 부피 변화가 위에 없었죠. 요걸 적용합니다. 그래서 273분의 40 자, 273분의 40 P와는 40이죠. 0도 C는 273도 되겠죠. 273 또 그 다음 뭐냐면은 플러스 50분의 X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식이 조금 애매한데 요거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요게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에 뭐가 돼줘야 되느냐 하면은 이퀄이 돼줘야 되죠.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빠지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돼줘야 됩니다. 그럼 X가 되겠죠. 그죠? 단 200, 요걸 뭐 열어내라 그럽시다. 단 273은 절대온도입니다.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273을 더해줍니다. 자, 보일-샤를의 법칙은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고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는 법칙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시간 나는 대로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은 47.3 PSI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도 수업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